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쓸쓸함을 동반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 지은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다. 28살의 그녀는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커피 한 잔 들고 지하철에 오르기 전에 머리를 좀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코드를 고치다 보니 머리카락이 엉망이었다. 아, 오늘은 그 이발소 가봐야지.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동네에 새로 생긴 이발소, 바람의 속삭임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보통 남성 중심의 이발소가 많지만 이곳은 여성 고객도 환영한다고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허브 향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미소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였다. 머리 좀 다듬어 주실 수 있나요? 짧게요. 지은이 말하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다. 거울 앞에 앉은 지은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눈가, 어깨에 쌓인 피로. 수연의 손이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했다. 가위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수연은 서울 토박이로 이 이발소를 혼자 운영한다고 했다. 원래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발소가 더 자유로워서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사람 머리를 다듬는 게 좋아요. 지은은 웃었다. 저도 IT 쪽인데 자유롭지 않아요. 매일 컴퓨터 앞에서만 있죠. 수연의 손길은 세심했다. 머리를 감겨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두피를 마사지하듯 움직였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살짝 더 올랐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커트가 끝나고 지은은 거울을 보았다. 와, 훨씬 나아졌네요. 감사해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특별 서비스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왜인지 모르게 기뻤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수연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았다. 수연의 손길이 떠올랐다. 왜 그럴까? 그녀는 평소 남자친구도 없었고 연애에 관심이 적었다. 그런데 그 손길은 달랐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이발소로 갔다. 어제 커트 잘 됐어요. 또 오셨어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다. 지은은 핑계를 댔다. 머리 스타일링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다. 매주 한 번 지은은 이발소를 찾았다. 수연과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수연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언니와 함께 자랐다고 했다. 언니가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멀어졌죠. 이제 혼자예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가족과 멀어졌어요. 일 때문에요. 서울 생활이 외로워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만남은 이발소 밖으로 이어졌다. 수연이 제안했다. 이번 주말 한강 산책 어때요? 낙엽 구경 가요. 지은은 동의했다.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다. 수연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쳤다. 순간 전기가 통한 듯 했다. 지은 씨,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수연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변했다. 친구 이상의 무언가.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이게 사랑인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수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수연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따뜻한 온돌바닥, 김치찌개 냄새. 이게 제 삶이에요. 단순하지만 행복해요.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포옹을 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품.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회사 동료, 민준이 그녀를 좋아했다. 지은아, 나랑 사귈래? 그의 고백에 지은은 거절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지은을 따라 이발소까지 왔다. 저 여자랑 뭐야? 왜 그렇게 자주 가? 지은은 당황했다. 수연도 그걸 알았다. 민준 씨. 내 동료, 지은이 설명하려 했지만 수연의 눈에 불신이 스쳤다. 나 때문에 곤란한가 봐.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첫 번째 균열이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지은은 수연의 이발소로 달려갔다. 눈이 쌓인 거리를 뚫고 문을 열자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추운데 왜 뛰어왔어? 수연의 미소가 지은을 녹였다. 그날 그들은 이발소 문을 닫고 차 한 잔을 마셨다. 요즘 회사 어때? 바쁘지?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 때문에 골치 아파. 계속 쫓아다녀.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나 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너밖에 안 봐. 그 말에 수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괜찮아. 수연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는 젊었어. 하지만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어. 결국 헤어졌지? 부모님도 모르시고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가까워졌다.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내가 좋아.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설날, 지은은 가족 모임을 피해 수연과 함께했다. 수연의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수연이 웃었다. 지은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한국의 전통 명절, 가족의 따뜻함.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시선에서 숨겨진 사랑이었다. 봄이 오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친구, 혜진이 의심했다.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혜진은 캐물었다. 결국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여자야. 수연 씨. 혜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뭐? 그게 말이 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그 소문이 회사로 퍼졌다. 민준이 알게 되었다. 지은아, 그 소문 사실이야? 내가. 레즈비언. 그의 말투는 경멸적이었다. 지은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왜? 민준은 화를 냈다.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가 바보된 기분이야.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수연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이발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수연의 성향을 의심했다. 요즘 그 여자 자주 오네?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수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은아, 우리. 그만할까? 그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고조되는 긴장 속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바람, 검은 현무암. 여기서만 자유로워. 수연이 말했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 밤, 호텔방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지은의 고백에 수연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감정적인 키스. 하지만 세부 묘사는 피함. 그러나 여행 후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민준이 수연의 이발소에 찾아왔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망가졌어. 그는 소란을 피웠다.
손님들이 보고 수연은 당황했다. 나가세요. 지은이 달려와 민준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이 커졌다. 수연의 언니가 알게 되었다. 수연아, 그 소문 뭐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언니의 전화는 비난으로 가득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내가 키웠는데. 실망이야. 수연은 울었다. 언니, 나 행복해. 왜 이해 못해? 지은도 가족과 마주쳤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 그게 사실이니?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네, 엄마. 저 사랑해요.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집에 오지 마. 내가 부끄러워.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수연은 이발소를 그만두려 했다. 더 이상 못해. 손님들이 안 와.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수연이 지은을 의심했다. 민준 때문에. 내가 후회할까봐.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친 가운데 지은과 수연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이발소 매출이 떨어지자 수연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피곤한 몸으로 지은을 만났다. 오늘도 늦었네. 지은이 안아주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소문 때문에 상사가 압박했다. 이미지 문제야. 새 직장을 찾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줄었다. 우리 거리를 두자. 수연의 말에 지은은 화를 냈다. 왜? 포기할 거야? 반전이 일어났다. 민준이 수연에게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뒤에 숨긴 의도가 있었다. 그는 지은을 되찾고 싶었다. 수연에게 지은이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동요했다. 어느 비 오는 밤, 수연은 지은의 집으로 갔다. 민준 씨가. 내가 후회한다고 했어. 지은은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수연의 불신은 깊었다. 나랑 있으면 내가 불행할 거야. 그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반복되는 싸움. 지은은 술에 취해 수연에게 전화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수연은 달려왔다. 그 밤, 그들은 화해했다. 미안해. 사랑해. 수연의 품에서 지은은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다. 가을이 다시 왔다. 1주년, 그들은 한강에서 만났다. 지난 해처럼 낙엽 아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수연의 언니가 병이 났다. 암이야. 와서 봐. 수연은 고향으로 갔다. 지은은 따라갔다. 고향 마을, 전통 한옥집. 언니는 수연을 보자 울었다. 내가 그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수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언니는 정상적으로 살아. 남자 만나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때문에. 우리 그만할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말 때문에? 나 버릴 거야. 수연은 울며 다니. 하지만 가족이 그 순간 반전. 언니가 지은을 불렀다. 너희 사랑 알아? 하지만 세상이. 언니의 말은 의외였다. 나도 젊을 때 비슷한 경험 있었어. 후회하지 마. 언니는 과거 자신의 사랑을 털어놓았다. 여성 친구와의 짧은 로맨스. 사회 때문에 포기했어. 너희는 그러지 마. 그 말에 수연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은의 새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야.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은이 민준에게 따졌다. 민준은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의 반응은 광기였다.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내가 가서 말할게. 그녀는 민준을 찾아갔다. 지은이를 건드리지 마. 우리 사랑은 진짜야. 이 민준은 놀랐다. 너희. 진심이야. 수연의 단호함에 그는 물러났다. 미안해. 포기할게. 화해의 순간. 지은과 수연은 다시 가까워졌다. 너 덕분에. 지은이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동성 결혼이 불가능한 한국.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수연의 말.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지은과 수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발소와 카페를 합친 바람의 쉼터. 우리 꿈이야. 수연이 웃었다. 손님들이 왔다. 일부는 소문을 알았지만 받아들였다. 사랑은 사랑이죠. 한 손님이 말했다. 그러나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말했지만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초기 암이야. 언니처럼.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한테? 수연은 치료를 시작했다. 지은은 곁을 지켰다.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고 기다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수연의 말에 지은은 아니. 함께 싸우자.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빛났다. 치료 중 수연은 과거를 회상했다. 이발소에서 너 만난 게 최고의 일. 지은은 울며 나도 친구 혜진이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할게. 그녀는 도움을 주었다. 민준도 사과했다. 내 잘못이었어. 봄, 수연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수연의 머리를 다듬었다. 내가 해줄게. 이발소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지은의 손길로. 예뻐의 지은의 말에 수연은 웃었다. 고조되는 감정. 수연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은아, 나 없이도 살아. 그녀의 말에 지은은 안 돼. 반항했다. 밤새 간호하며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지만 후회 안 해. 여름, 기적이 일어났다. 수연의 암이 호전되었다. 치료 잘 됐어. 의사의 말에 그들은 안도했다. 너 덕분이야. 수연이 지은을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충돌. 사회운동가들이 그들의 카페를 찾았다. LGBT 권리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수연은 주저했다. 아직 무서워. 지은은 설득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은 프라이드 행사에 나갔다. 서울거리, 무지개 깃발. 처음이야. 수연이 떨며 말했다. 지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 일부 비난. 하지만 지지자들도 많았다. 용감해요. 한 사람이 외쳤다. 그날 밤, 수연의 집에서. 오늘 내가 자랑스러웠어. 지은의 말. 수연은 너도. 그들의 품은 따뜻했다.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감정 중심, 세부 피함. 가을, 2주년. 한강에서 다시. 이제 우리 미래 생각하자.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캐나다로 이민 갈까? 거기선 결혼할 수 있어. 지은은 놀랐다. 정말 수연의 제안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 비자 문제, 돈 포기하지 마. 지은이 말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겨울의 끝, 봄의 시작. 지은과 수연은 이민 준비를 했다. 캐나다에서 새 산무. 수연의 건강이 회복되자 꿈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언니의 반대. 한국 떠나. 가족 버려. 수연은 울며 건니. 이해해줘. 지은의 어머니도 연락했다. 집에 와. 용서할게. 지은은 갔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 수연 씨 데려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그러나 민준의 마지막 배신. 그는 온라인에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 주에 악플이 쏟아졌다. 카페에 항해 전화. 닫아. 수연은 절망했다. 왜 아직도? 지은은 대응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지지 댓글이 늘었다. 응원해요. 사회가 조금 변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수연의 암이 재발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가 말했다. 지은은 안 돼. 울부짖었다. 치료를 다시 시작. 병원에서 수연은 지은아, 나 없이 가. 캐나다로. 지은은 함께 갈게. 수연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지은은 매일 곁을 지켰다. 사랑해. 수연의 마지막 말. 지은은 나도. 수연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 언니가 왔다. 미안해. 수연이 행복했어. 지은은 울었다. 수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카페를 이어갔다. 바람의 쉼터에 수연의 사진을 걸었다. 너의 꿈이야. 손님들이 왔다. LGBT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여름, 지은은 제주로 갔다. 수연과 갔던 해변. 수연아,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다. 가을, 지은은 새 사람을 만났다. 아니, 수연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았다. 수연 씨,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결말은 희망적. 지은은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수연을 위해 그녀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다. 한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 논의? 지은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 지은은 카페 창가에 앉아 수연을 생각했다. 이발소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그 인연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책을 썼다. 바람의 속삭임, 그들의 사랑 이야기. 출간되자 반향이 컸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이 말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라고 말했다. 언니가 찾아왔다. 수연이 자랑스러울 거야. 그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가족의 화해. 봄, 지은은 캐나다로 갔다. 수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혼자지만 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결혼은 가능했다. 하지만 지은은 수연의 기억으로 충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은. 카페는 번창했다. 젊은 LGBT 청년들이 모였다. 선배님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요. 지은은 웃었다. 수연 덕분이야. 결말의 클라이맥스. 지은은 한강에서 수연의 유골을 뿌렸다. 자유로워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다. 그 순간 평화가 왔다. 인문적 메시지. 사랑은 사회의 벽을 넘는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 속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 지은의 삶은 그 증거였다. 그녀는 매일 이발소를 지나며 수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품으로 이어진 인연, 영원한 사랑.